네. 129의 이제 기출문제 총평하고 130회 대비 이제 전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 본 기술사님들 시험 문제가 어땠어요? 내용은 아닌데 쓸 수가 없어? 우리 김 기술사님은? 좀 반가웠던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강의했던 내용에서 어때? 적용하면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우선은 129의 문제 총평. 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문제의 수준은 그냥 무난했다. 굳이 얘기하자면 한 중 정도. 그 대신 얼마만큼 이제 준비하냐에 따라서 뭐 합격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고 이런 트렌드는 계속 갈 것이다. 그냥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시라.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지만 더 이상 새로운 거는 없어요. 관연도 문제예요. 관연도 문제. 그 비중들이 제가 봐도 거의 뭐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요게 보면 자,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기존에 나왔던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 조금 변형되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대응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 다음엔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계속 강조하지만 건축 기술 지침의 내용들이 또 계속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갈수록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 거의 이제 총론입니다. 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환경이 급변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담고 일하는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건들이 또 많이 생겨.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건설의 환경 변화, 어떤 이슈, 자, 이런 게 또 있으면 국가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법을 개정해. 그죠? 규칙들이 바뀌어. 시방이 바뀌어.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번에 또 문제에 출제가 됐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따른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요번에 또 출제된 것처럼 이 친환경. 이쪽은 요번에도 나왔지만 또 이제 다른 문제로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온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카테고리를 분류하자면 총론입니다. 이쪽의 비중들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의 어떤 장점이 현장 실무와 어떤 현장감 있는 강의입니다. 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다 이거죠. 조금만 저걸 손 놓고 하다 보면 동떨어진 뭐 이런 바뀐 법규 이런 건 모른다 그 얘기. 자, 그 다음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 시험들은 보면 철근 콘크리트 쪽의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보면 이 철콘 왜 말하자면 자, 철골 그죠? 초고층 PC 커터널 이쪽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점은 건축 시공기술사인데 안전 관련된 문제가 2문제씩, 3문제씩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게 지금 요번 129의 문제에 대한 좀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봤지만 용어는 13문제에서 10개를 택해서 쓰는데 거기에 뭐 분류상 어떤 이런 흐름입니다 했지만 안전 쪽이라 해도 현장에 계신 분이 어느 정도 뭐 60, 70% 이상은 서술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 문제였다. 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30회는 어떻게 갈까? 자, 물론 시험을 보셔서 잘 보셔서 합격하실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최종 2차까지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130회 준비를 하셔야죠. 자, 그럼 130회는 어떻게 갈까? 자, 아까도 출제 기준이나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는 동일하다. 관연도 문제 내에서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또 건축 기술 지침에서 나온다. 자, 그럼 대비하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은 제가 관연도 문제 분석한 거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점을 분석하시라고 제가 했어요. 그죠? 모르는 내용은 적색. 그 다음에 조금 강의를 들으면 내가 알 것 같다는 거는 노란색. 아,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야. 파란색.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실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 관연도 문제의 엑셀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라. 응? 자, 아까 얘기했지만 129에 나왔던 게 또 똑같이 130회 나올 확률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내용인데 129회에도 안 나왔고 128회에도 안 나왔던 것들이 나올 확률이 많겠어. 후자 쪽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를 내가 집중을 할 건지 최근 출제 안 된 것들 위주해서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품질관리 툴에 뭐가 있어요? 7가지 툴 중에 허기수사님, 파레토 법칙이잖아. 80대 20. 자, 잘 나가는 기업들도 어때요? 상위 20% 브레인들이 그 조직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결론은? 선택과 집중이다. 확률 게임이다. 자, 공부도 이렇게 가시라. 100%다 내가 이해하고 다 공부하려면 앞으로 2년, 3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근데 하지만 예외도 있더라. 자, 바로 이전 회차에 출제됐던 것들이 또 출제가 된다. 물론 똑같이는 안 나와요. 자, 예를 들면 128회 때 용어 쪽으로 해서 ESG 경영이 나왔는데 이번엔 논술로 나왔어. 그거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일하고 있는 환경에서 그게 화두가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강의 때도 제가 찝어 드리겠지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로 해서 모범 답안으로 정리해야 되는 항목들이 공종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비를 하시라. 자,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자, 이 철근 콘크리트 부분 파트.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아까처럼 이제 공종에 대한 비중들은 나눠져요. 근데 이제 관연도 지금 계속 출제됐던 걸 보면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기술사님들의 점수의 배점이 크게 차별화가 안 된다 이 얘기야. 왜? 우리 이제 허기술사님도 현장에 계시지만 자, 일반 건축물 경험한 사람이 많겠어요? 공동주택 경험한 사람이 많겠어? 초고층 공사 경험한 사람이 많겠어? 일반 그냥 아파트 경험한 사람이 많겠어? 일반 아파트. 그렇죠. 바로 그 얘기야. 이거는 누구나 나나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 사람들보다 좀 차별화, 좀 고득점,
자, 요 전략으로 제가 강의를 이끌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아까도 비중이 늘어나는 총론, 철골, 뭐 초고층, 기타 이런 부분들. 자, 요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고 저에 대한 소개를 했지만 이 부분에 제가 상당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해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까 얘기하는 최신 트렌드. 자, 요것도 지금 뭐 총론 쪽의 일부고 마찬가지 제가 좀 강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준비하셔야 되고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요번 시험에는 요거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스마트 건축, 스마트 건설, 그죠? 뭐 드론, BIM, VR, AR, 뭐 이런 것들 강의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자. 자,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틀은 여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녹색 건축 인증. 자, 요번에 장수명 주택 뭐 이런 것들도 비슷한 맥락인 거야. 요거는 핵심이야.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정부에서 뭐 2023년부터 넷제로로 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제로 에너지 빌딩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추가 교재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요번 시험에 지금 보니까 시방이 개정되면서 관련되는 문제가 벌써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가 있어요? 기술사님. 2022년 9월에서 8월 정도에 보면 표준 시방이 바뀌면서 그 내용들의 서술하라는 문제가 129회 때 두 문제가 남았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 네. 129회 때도 좀 아닌 것 같지만 저기 방화 인증이 이제 방화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고 30분 방화, 60분 방화 그런 것 쪽으로만. 자, 요번에 용어 단위 수량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2022년 뭐 9월 정도에 광주 현산 문제 때문에 시험 방법 바뀌고 추가된 거. 그 다음에 요번에 보면 한중 콘크리트도 시방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술해 주시고 구체적인 바뀐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고득점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옛날에 알고 있던 상식으로 그냥 서술을 하시면 그냥 합격선 언저리에 그냥 평타로 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국토부 항상 홈페이지를 좀 수시로 들어가서 행정 예고가 되는 거, 뭐 바뀌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하셔야 된다. 저도 기술사 딸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방 얘기하면 제가 용어로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하는 것처럼 국가 건설 기준 센터 들어봤습니까? 뭐 하는 데예요, 저희가? 시방서 뭐 하는데? 시방서하고 설계, 기준, 표준을, 자, 시방서는 어떻게 돼? KCS 해서 뭐 000, 000, 000,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설계 표준은 디자인에서 KDS. 그래서 구조 설계 기준도 보면 KDS 뭐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도 들어가셔서 시방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내용들도 한번 보시라. 이게 언제 뭐가 개정됐고 이러고 그러면은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토안전관리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보시라. 그리고 지난
요번 126회 데뷔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자, 요번에도 문제가 나왔잖아. 자, 이 안전 관련된 부분은, 자, 산안법 밑에 보면, 자,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인터넷에 조회하면 만화처럼 그림과 막 이렇게 글로 해서 눈에 한눈에 딱 보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 자, 그걸 다운받으셔서 여기 보면 안전하고 보건 파트가 나눠져 있어. 자, 그러면 요거까지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 쪽만 해서 거기에 보면 가시설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요. 뭐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 동발이, 요번에 문제 나온 것처럼 추락 방지망, 그 다음에 뭐 타워 같은 경우는 뭐 할 때,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략간략하니 좀 이렇게 표로 해서, 자, 기준은 뭐다? 자, 추락 방지망은 뭐 일단은 뭐 10m 이상의 첫 단 설치하고, 걔는 가급적이면 방호 선반으로 가면 되고, 10m마다 뭐 매단 설치한다, 뭐 각도는 15도다, 요 정도만 딱 정리해 놓으면 잃어버리시면 된다. 그리고 그 중에 나오는 거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고 아까도 이제 계속 강조했지만, 용어 논술이 따로가 아니다. 용어 중심으로 한다. 용어 중심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바뀌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게 용어 쪽은 100% 커버할 수 있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드리면서 건축 시공 기술 지침이나 어떤 그런 내용에서 그러면 용어, 기본 개념 이해한 데다가 자, 플러스 공법이다 하면 시공 순서, 자, 시공 시 유의사항, 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얘를 베이스로 해서 서브노트로 정리하시면 그게 논술에 대한 대비다. 자, 그렇게 가셔야 되겠다. 자, 그러고 강의 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 목표는 자, 65에서 70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을 여러분들의 타겟으로 만들어서 지도를 해드리겠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129회 지금 문제 출제에 대한 내용들과 130회 이제 방향성 예측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가장 큰 틀은, 자, 현장 실무하고 여러분들이 이 변화하는 그 현재 건설 트렌드에 최신 정보들을 좀 접목을 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자, 필요에 의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챕터를 토공이다, 지정이다, 뭐 철콘이다 이렇게 나눴지, 시험 문제는 결코 철콘에서 내 문제 뭐 우리가 뭐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영역 자체가 개별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응용하고 복합하고, 그 다음엔 써머리도 할 줄 알고 살도 붙일 줄 알고, 자, 이런 능력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일단 간단하게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